안녕하세요. 보타임엔 미국의 소식입니다. 4월 26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엔 아리조나 대법원은 73명의 민주당 변호인단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오늘 월요일 대법원에서 민사소송 판결 유무에 관계없이 계속 감사를 진행하라고 일단은 명령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아리조나 공화당 의원들의 민주당 73명의 변호인단에 대항하여 그 내용에는 맞고소인 카운트 파일을 하며 그 내용에 법원이 상원의 감사 관리 권한을 침해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법원이 이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헌법에 부여된 상원의 감사 권리가 시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나 오늘 민사소송에 대한 재판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감사에는 사이버닌자라는 감사 전문 회사가 감사팀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미국을 반대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반미적인 행정부라고 오늘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제도적인 인종차별주의라고 하면서 미국을 파괴하는 일에 모두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에 여러 건 경찰에 의한 흑인 사살 사건에 대하여서도 그 자체가 범행에 대한 어떤 제재라기보다는 백인이니까 무조건 밉다는 식으로 모든 프로파간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인이 주류 사회가 되어 있는 미국의 주류를 파괴함으로써 소수들이 주류를 지배하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오늘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민주당 정치의원들이 미국은 제도적으로 인종차별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미국은 절대 인종차별 국가가 아니며 여러 인종에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화합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가 인종차별 국가에서 어떻게 아프리카계 인도인으로서 부통령을 하고 있는데 인종차별이라는 나라에서는 생겨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도구로 인종차별을 내세우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부통령 소식입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국경 문제에 대한 총책임자로 임명된 지가 32일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미디어들이 카말라 해리스가 다른 건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을 때 기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국경에는 언제 갈 것입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황당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나는 정치 게임에 놀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부통령이 정치가가 아니면 우리 국민이 정치를 해야 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실내에서는 6핏이 아니라 60핏, 즉 18m가 떨어져도 소용이 없다고 오늘 MIT 공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MIT 공대 리서치 센터의 오늘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6핏이 떨어지라고 소셜 디스턴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의 경우에는 6핏이 아니라 60핏, 즉 18m를 떨어져도 전혀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며 비말이 문제가 아니고 바이러스균은 마스크든 뭐든 뚫고 나와서 공기를 통하여 전염이 되기 때문에 공기가 통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한 사람이 감염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전체가 다 감염이 될 수가 있으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기침이나 재채기가 없는 비말을 분사하지 않으므로 실제적으로 6핏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보석을 불허하고 있는 법원 소식입니다. 작년 12월에 뉴욕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비즈니스를 락다운을 할 때 뉴욕에서 한 헬스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주인은 애국자로서 자기는 자기 비즈니스를 문을 닫으면 누가 이것을 커버해 줄 것이냐고 자기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면 코로나에 대한 면역이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행정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매스콘을 타며 뉴욕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와 이 당사자인 스캇 페어레임이 법적인 소송을 불사하면서 서로가 대치를 하였던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캇이 1월 6일 날 워싱턴 DC의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의사당 난입 혐의자로 체포를 하였는데 FBI가 무슨 수를 썼는지 이 사람을 지금 보석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집이 있고 직장도 있고 재산도 본드를 충분히 거는데도 본드 금액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 지금 법원에서 보석에 대한 허가를 아예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고 신분이 확실한 자를 무조건 가둬놓고 보는 지금 이상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살인사건을 한 사람도 보석금 100만 불, 50만 불 이래서 일단은 풀어주게 돼 있는데 재판도 하기 전에 무조건 가둬놓고 보는 것은 바나나 리퍼블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최근에 자기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하여 DMV, 즉
운전면허 발급소에다가 신청을 하였는데 거기에서 중범 혐의가 있으므로 먼저 오클라호마에 있는 중범에 대한 것을 해결하고 오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여 그게 적힌 대로 오클라호마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전화번호는 오클라호마 지방검찰청이었습니다. 그 사연을 물어보니 21년 전에 비디오 대여점에서 비디오를 하나 대여하여 갔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여 횡령하였다고 하며 중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황당하여 내가 그 집에 간 적도 없고 그 테이프를 빌린 적도 없는데 그 사만다라는 그 테이프 내용은 더욱더 모릅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검사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기억을 하기에 21년 전에 자기가 오클라호마에 살 때 룸메이트를 정했는데 그 룸메이트 한 집이 아기가 셋 딸린 아기 아빠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비디오 테이프를 자주 빌리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마도 자기 아이디를 쓴 것 같다고 해명을 하자 전직 검사가 기소한 것을 지금 오클라호마에 있는 검사가 기각을 하면서 여기선 해결됐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여인이 더 황당한 것은 지금 텍사스에 살고 있는데 오클라호마에 있는 법정 모든 기록을 지우기 위하여는 오클라호마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그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부랴부랴 오클라호마에서 또는 오클라호마까지 가서 자기를 대변하여 그 기록 말소를 해줄 변호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말이 자기가 20년 동안에 5개 일자리를 인터뷰만 가면 전부 백그라운드 체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고용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횡령 중범자를 누가 직원으로 채용을 하겠냐고 하면서 쓴웃음만 짓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